자, 안녕하세요. 시킨스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킨스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많이 나오면 한 세 문제, 점수로 따지면은 대략 한 적게 나올 때 5, 6점, 많이 나오면은 한 17, 8점, 한 20점 가까이 이 정도씩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안 나올 때는 뭐 거의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실기시험 문제가 워낙 작게 나오는 거니까 이제 감수해야 되죠. 일단 시퀀스 나오면 틀리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저하고 같이 여기 실기시험 준비해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책에 이제 보면 기본회로가 먼저 나와요. 시퀀스는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 중에 이제 꼭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기본회로 몇 가지 우리 책에 있는 거 알아보고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할게요. 엔드회로 A and B라고 있죠. 입력, 직렬이니까 요게 A하고 B가 모두 다 들어올 때 작동을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여기 유접점이고요. 논리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회로 이렇게 그리자고 약속을 하죠. 엔드, 진리표. 하나라도 0이 걸리면 동작 안 되도록 되어 있죠. 둘 다 1일 때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반도체 회로로 그렸었을 때 이게 엔드가 되려면 여기가 둘 다 1이어야 되죠. 하나라도 접지가 걸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접지를 주어 보세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여기에 다이오드의 내부 저항 RD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내부 저항은 바깥쪽에 있는 저항에 비하면 극히 작죠.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고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전압 강화가 없으면 등전이가 돼야 되니까 접지가 등전이가 되므로 당연히 A가 접지가 걸리면 여기도 접지가 걸려야 맞죠. 등전이니까. 모든 전압은 저항에 걸려 있죠. 자, 그러면 여기 A하고 B하고 조건이 똑같네. A나 B 중 어느 것이나 하나라도 접지가 걸리면 접지가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이쪽도 플러스 V가 걸리고 여기도 플러스 V가 걸리면 여기 전류가 못 흘러가죠. 역방향에 걸리니까 전류가 못 흘러가면 여기 전압 강화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저쪽이 등전이가 되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플러스 V가 걸리고 플러스 V가 걸리면 여기도 플러스 V가 걸리죠. 그래서 진리표상에서 하나라도 0이 걸리면, 접지가 걸리면 0이 걸리는 것이고, 둘 다 전압 플러스 1값이 되어야 1이 되는 것이 바로 엔드 회로가 되죠. 그 다음에 OI로입니다. OI로는 여기 X의 값은 A, O와 B죠. 입력 A, B 중에서 하나라도 원상태가 되면, 하나라도 1이면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누르면 X가 여자에서 동작 다 아시죠? O와 그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진리표는 하나라도 1이 있으면 1이 걸리고요. OI의 그림 있잖아요. 이 OI의 그림은 꼭 이렇게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그려도 되죠. OI의 그림. 이렇게 보통 이제 오화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려도 오화 그림이죠. 엔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엔드 그림이고요. 이거 오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화 그림 두 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알아두시고, 보통 평상시에는 전부 이제 이걸로 그림을 그려요, 실은.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그려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논리식 쓸 때 X의 값이 A, O와 B가 되는데, 이거 읽으실 때 반드시 O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A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 O와 B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여기다 플러스 V를 가하죠.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아까 똑같아. 여기 내부 저항 RD가 존재하고요. 여기 내부 저항 값은 여기 이제 부하에 걸린 외부에 있는 저항에 비하면 극히 작기 때문에 여기 양쪽의 전압 강화가 무시해도 작을 만큼 작게 되어서 등전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 플러스가 등전이니까 얘가 플러스 V가 걸려요. 그래서 A하고 B가 어느 것이나 같은 조건이므로 A하고 B 중 하나라도 플러스 V가 걸리면 출력 X의 값은 플러스 V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런 회로로 엔드인지 오한지를 빨리 보려면 다이오드의 전류를 흘리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이오드에 플러스 V를 가했을 때 전류가 흘러가는 회로는
거의 대부분이 오하에로이고요. 아까 엔드 에로는 다이오드에 전류를 흘리려고 하면은 접지를 걸어야 되죠. 엔드 에로 잘 봐보시면 여기에다 접지를 걸어야 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러가죠. 엔드 에로가 됩니다. 일단 오하에로하고 엔드 에로 했고요. 나트 에로입니다. 나트 에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X 이꼬르 A 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있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입력은 A로 그냥 줬죠. X가 여기 비접점으로 출력을 받아갔으니까 여기가 바로 나트 에로라는 뜻인데, 나트는 두 가지로 표시가 되죠. 아예 A 자체를 입력으로 A 바로 주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A 바. 그리고 X가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X의 A 접점으로 출력을 받아가는 장치.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가는 여기 X의 값이 A 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또는 지금 우리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이 A를 A 접점으로 줬어요. 이번에는 여기 A가 B 접점으로 줬죠. A 접점으로 주고요. X가 작동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다 출력을 이번에는 B 접점으로 받아가죠. X의 바로 받아갔습니다. X의 바 이렇게. 그리고 출력이 받아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값은 A 바다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출력 계정기가 부정해서 출력을 내는 것이고요. 여기는 계정기는 제대로 출력을 내는데 입력 자체를 바꿔서 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린 것이 이제 우리가 롤리헤로 그림이고, 이제 0이면 1이고 1이면 0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오드 회로가 있는데요. 반도체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NPN형 트랜지스타죠. NPN형 트랜지스타이고, 이 트랜지스타는 여기가 베이스라는 단자죠. 여기가 이미터라는 단자고요. 콜렉터라는 단자인데, A가 입력이거든. 베이스에 입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입력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입력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게 되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근데 여기 내부에 있는 임피던스 저항값은 외부에 있는 저항값에 비하면 극히 작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고 있을 때에는 여기서까지가 등전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접지이므로 당연히 동작하고 있을 때에는 이 점이 접지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언제 작동합니까? 입력을 줄 때 작동하죠. 그래서 입력을 주면 출력이 접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가 1을 주면 0이 되는 것이죠. 그럼 0을 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제 아무것도 안 주면 여기다가 0을 주었어. 접지를 주었어. 쉽게 말하면. 접지를 주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동작을 하지 않죠. 동작을 하지 않으면 이쪽 단자하고 이쪽 단자가 개방되죠. 콜렉터하고 에미터가 정기적으로 개방이 되기 때문에, 개방이 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못하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없고 등전이가 성립하게 되어서 플러스 V가 플러스 V로 오게 되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접지가 걸리면 전류는 이렇게 가서 플러스 V가 걸려서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전압이 걸리게 되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나트 에로는 트랜지스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회로에 낸드 회로가 있죠. 낸드 회로라고 하는 것은 엔드 회로 뒤에가 나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직렬이잖아요. 계전기 작동하고 비접점으로 주어서 엔드 낫이 되죠. 그림 기호는 이렇게 그리자고 약속하고요. 엔드 낫이니까 아까 0, 0, 0, 1을 반대로 쓰면 1, 1, 1, 0이 되죠. 반대로 쓰면 되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여기 부분이 어떤 회로가 되는 것이냐면 여기까지가 낸드 회로, 엔드 회로죠. 요게 지금 엔드 회로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가 엔드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나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드 낫이 되죠. 이쪽 엔드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라도 둘 다 H가 돼야 H가 되고 H가 되어야 이쪽 L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엔드 낫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로가 바로 낸드 에로이고요. 논리 에로는 이렇게나 이렇게 쓰시고 논리식 이렇게 쓰자고 하는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A and B의 나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회로도 마찬가지죠. 오와 낫이죠. 그래서 여기 병렬로 되어 있고 비접점 되어 있어 오와 낫. 논리기호 이렇게 만들고요. 오와 회로가 0, 111이었는데 반대로 1, 0, 0, 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와 회로죠. 이게 오와 회로 아닌가요?
오와 회로이고 여기 부분이 나트 회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와 낫 회로가 되어서 바로 이제 노화 회로가 됩니다. 여기에 H가 하나로 H가 걸리면 이쪽이 전류가 걸려서 여기 H가 걸리죠. 플러스 V가 되면 플러스 V가 되고 플러스 V가 되면 여기 전류 걸려서 이쪽이 등전이가 되니까 접지가 걸려서 여기 X가 접지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와 낫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엔드오와 나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논리회로의 이제 가장 기본이 엔드오와 나트 회로죠. 그래서 이 엔드오와 나트 회로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전기회로에서는 기본이고요. 자, 이제 이거 말고 우리 교재에는 이제 베타적 오와 회로가 있고 요거 이제 문제에 나오면 같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일체회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유지회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제 나오면 할 거예요. 문제에서 가져올 거라고요. 문제에서. 특히 이제 여기 자기 유지회로 같은 경우는 정지 우선 자기 유지 회로와 기동 우선 자기 유지 회로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자, 여기 그림에서 세트, 리세트가 있잖아요. 세트가 기동이고 리세트가 정지인데 세트를 주면 X가 여자에서 자기 유지하고 출력이 나가죠. 이해가셨나요? 리세트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X가 소자가 되니까 복귀가 되죠. 이때 세트와 리세트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허리가 잘려서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리세트 우선, 정지 우선 회로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정지 우선 회로.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림이 세트 신호 누르면 세트 X가 작동하고 그다음에 리세트 누르면 정지가 되죠. 근데 세트와 리세트가 동시에 주었을 때는 X는 작동하지 않죠. 세트 누르면 동작하고 리세트 정지하고 이것이 바로 정지 우선 자기 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 우선 자기 유지 회로는 세트를 주면 X가 여자가 되고 자기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어서 세트에서 손을 놓더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세트를 누르면 자기 유지가 해제되니까 멈추게 되죠. 이 경우 세트와 리세트를 동시에 누르면 이것은 X는 작동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동 우선 자기 유지 회로는 세트 기동과 정지 이거를 동시에 주었을 때 리세트를 동시에 주었을 때 동작하는 회로를 선택한다. 그림상에 보면 세트 리세트 사이에 X 작동했죠. 그런데 세트와 리세트가 동시에 주는 요 구간 동시에 주는 구간 살아야 되죠. 여기 살아 있어야 되죠. 아까는 여기 없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주었을 때는 작동하는 걸 선택한다. 우리가 안전 운전을 요구하는 모든 전기적 회로는 안전 운전을 요구하는 모든 전기적 회로는 리세트 우선, 정지 우선 자기 유지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입력 우선 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선입력 우선 회로, 순차 회로 이런 회로들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지금 이제 직렬 우선 회로들이죠. 이거 넘어가도록 시간 지연 회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지연 회로도 문제 나오면 같이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하고 이쪽이 막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같이 바로 문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자릴레이 장단점을 쓰라는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일단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릴레이 장단점. 자, 먼저 전자릴레이 장단점을 써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 전자릴레이 장단점. 전자릴레이는 반도체 릴레이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전자릴레이하고 반도체. 전자릴레이는 과부하에 잘 견디죠. 일단 접점 용량이 크니까 과부하에 잘 견디고요. 그 다음에 접점이 있어서 개폐 용량이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접점이 있기 때문에 전기적 노이즈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온도에 잘 견디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도 특성이 양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릴레이는 유접점이니까 입력과 출력을 분리해서 설계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분리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 분리할 수 있다. 장점. 단점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늦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반도체보다는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수명의 문제가 되죠.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형화에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기적 노이즈에는 강하다고 했지만 기계적인 충격이나 물리적인 충격, 진동에는 약하죠. 기계적인 충격이나 진동에는 약하게 되더라. 그래서 장점과
단점, 전자 릴레이가 무조건 반도체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요것을 쓸 수 있도록, 요거 이제 5가지 쓰라고 문제가 보통 나오거든요. 5가지 쓰라고 나오는데, 물론 요걸 3가지 쓰라고 하면은 요걸 이제 2가지 항목씩 묶어 써도 되죠. 예를 들면 속도가, 여기 접점이 수명이 되면 속도가 느리고 수명이 짧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제 5가지 항목을 쓸 때에는 굳이 이걸 예를 들어 속도가 느리고 소비전력이 크다 이렇게 써버리면 나머지 쓰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이건 끊어서 나누어서 쓰세요. 이렇게. 그래도 됩니다. 전부 5가지로 쓰라겠으니까 한 항목에 하나씩 딱딱 쓰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자, 문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회로에서 명칭하고 그 다음에 논리기호를 이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명칭과 논리기호를 쓰시오 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명칭과 논리기호, 일단 여기 그림 봐보시게 되면은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죠. 둘 다 1이 되어야 1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바로 논리회로의 명칭은 엔드회로 아닙니까? 그래서 명칭은 엔드회로다라고 쓰시고, 기호는 엔드기호를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시면 답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엔드기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죠. 지금 x의 출력값을 아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로인데 아까 했던 내용들이죠. 요게 이제 x의 값을 구하고 전자 릴레이의 유접점하고 그 다음에 무접점하고 요걸 다 이제 만들고요. 타임 차트도 만들으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유접점, 그 다음에 논리회로, 그 다음에 타임 차트 요 3가지를 보도록 하죠. 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 값은 다이오드 딱 보는 순간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려고 하게 되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려면 플러스를 가야 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눌러도 전류가 흘러가죠. 그럼 이건 오하이로라는 얘기고, 오하이로 맞죠? 여기는요, 다이오드 전류를 흐르려면 접지가 걸려야 되죠. 접지 하나라도 접지가 걸리면 여기 접지가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 엔드회로죠. 설명을 하실 때 오하이로는 하나라도 H이면 출력이 발생되는 회로가 오하이로이고, 엔드회로는 하나라도 출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회로죠. 2개가 다 입력이 들어와야 출력이 발생되는 회로가 엔드회로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건 오하다, 이건 엔드다, 이걸 먼저 아는 게 급선무죠. 알기만 하면 문제는 다 푸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이오드에 플러스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흘러가는 회로, 저항이 접지 쪽에 있는 회로가 오하이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단자 AB에 접지를 걸었을 때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려면 입력에 접지를 주었을 때가 엔드회로인데, 그때 저항이 플러스 V 쪽에가 걸려 있는 게 바로 이제 엔드회로가 되죠.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A 값, 여기 A 값에서는 X의 값은 A, O와 B, 그 다음에 이쪽 B에게서는 X의 값은 A, and B, 이렇게 이제 값을 구하게 되고, 유접점을 그려야겠으니까 여기에 그리면 병렬로 그리시면 되죠. 병렬로 그려서 A, O와 B 이렇게 병렬로 그리면 되죠. A, B, 그다음에 여기다 X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쪽의 것은 A, B를 직렬로 그리시면 되잖아요. A, B, 그다음에 X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논리회로 및 타임 차트, 이 논리회로 그림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에 논리회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임 차트, 여기는 A, O와 B니까 A하고 B 중 하나라도 출력이 나오면 표시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다음에 여기는 A하고 B가 2개가 다 온일 때만 출력이 나와야 되니까 이쪽에서 온일 때 여기만 출력이 나오도록 표시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논리식하고 그 다음에 유접점하고 논리회로하고 타임 차트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주기만 하면 돼. 여기에서 오하회로인지 엔드회로인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는 문제.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네 보니까.
주로 산업기사에 주로 나오네요. 관련된 문제 상당히 많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고 요 두 개가 다 나오는 경우는 실은 없어요. 요것만 나올 때도 있고 요것만 나올 때도 있고 하나씩만 그죠? 하나씩 나올 때 이렇게 두 개 나오면 점수를 많이 줘야 되잖아. 이제 여기 보통 하나 나와서 이제 세 가지 정도씩 물어보는 문제. or인지 and인지만 알면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다음 문제 푸도록 하겠습니다. 4번.